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 정말 잘 나가고 있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역시 매일매일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목표 주가인데요. 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치는 하나금융투자의 11만 1,000원이었습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58조 원과 50조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9%, 영업이익은 40%나 늘어난 수치를 전망했습니다. 자, 모든 증권사를 비롯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올해 삼성이 정말 잘 나갈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개선,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세 번째는 지속적인 주주 환원 확대 정책, 네 번째는 외부 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인데요. 자,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의 진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그래프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자, 최근에 디램 가격이 최고로 올랐을 때가 바로 지난 2018년도였죠. 그때 최고치를 찍었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최고를 달렸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곧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모두 직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체들과의 대규모 거래로 움직이는 이 고정 가격 대비 시장의 반응을 바로 엿볼 수 있는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데요. 자, 파란색 선이 현물 가격 그래프입니다. 자, 벌써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예상치이긴 하지만 고정 거래 가격 역시 반등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디램의 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보여주는 수년간의 가격 상승장으로 재진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의 진입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올해 수요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디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작년과 같은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자, 특히 올해 디램 라인 중 일부를 이미지 센서 전용 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서 작년의 투자 대비 오히려 줄어드는 수치인데요. 자, 세계 2위죠. SK 하이닉스 역시 최근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로 인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업계 1, 2위에서 시설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서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올 하반기를 넘어 길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시장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5G 통신,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존재하고요. 자, 특히나 연산과 논리 작업 등 정보 처리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고성능 컴퓨팅, 스마트폰, 게임 콘솔 등의 이런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자율주행 등과 같은 최신의 이 전장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까지 급증을 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5G 통신 칩, 모바일 AP, 이미지 센서 등의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 수요 증가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확장과 활성화를 만들어낼 것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파운드리의 수요를 더욱 가속화시켜줄 일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애플의 자체 CPU 설계입니다. 자, 최근 발표된 M1 칩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애플은 ARM 기반의 CPU를 자체 설계해서 대만의 파운드리죠, TSMC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퀄컴 역시 최근 인텔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자체 칩 개발에 들어갔죠.
자, 이렇게 엔드 유저들의 자체직 개발로 인해 앞으로 파운드리의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 파운드리는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수치는 파운드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의 수치이고, 자,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는 60%와 40%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삼성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7나노 이하의 공정은 현재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더 미세한 공정의 이 반도체를 원하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 역시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나 삼성은 현재 개발 중인 3나노 공정에서 이 TSMC와 승부를 볼 예정인데요. 자, TSMC와는 다른 구조인 GAA 팩 구조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이 핀팩 구조를 고수하고 있는 TSMC와의 이 격차를 벌일 수 있을지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자, 앞선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삼성의 이 GAA 팩 구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는 퀄컴과 엔비디아, IBM 등 굵직한 수주들을 따냈는데요. 자, 최근 빅 이슈죠. 인텔의 7나노 공정을 누가 이 위탁 생산받게 될지도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으로선 물량뿐만 아니라 인텔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성으로 인해 파운드리에서 몇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속적인 주주 환원 확대 정책인데요. 자, 삼성은 다가오는 1월 28일이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자, 여기서 특별 배당금과 새로운 이 배당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주가 상승의 흐름과 시장의 컨센서스, 그리고 올해부터 예상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파운드리의 성장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향상에 따라 이 배당금 역시 상향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삼성에서 많이 벌어들인 돈을 이 주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돌려주는 것이죠. 자, 최근 상속세의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배당 상향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얼마로 조정이 됐든 현재의 은행 이율보다 높은 이 삼성의 배당이기 때문에 은행에 묻어두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외부 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인데요.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 공장에서 1시간 넘게 정전이 이어졌죠. 자,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일시적인 정전 사태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1, 2개월 정도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자, 특히 이곳은 마이크론의 디램 생산 설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디램의 생산이 줄게 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3나노 공정에서 대만의 TSMC가 핵심 기술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다는 소식도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자, 이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6천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런 반응을 보면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파운드리의 위상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안목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133조를 들여 이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서 세계 5위 파운드리 기업인 중국의 SMIC까지 제재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지난 10일이었죠.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의 대만 공장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을 했죠. 자, 그로 인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공급난 사태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바쁜 삼성전자와 이 TSMC인데 다른 경쟁사들의 공급 문제까지 발생이 되어서 향후 이 두 업체의 파운드리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8일이었죠. 모건 스탠리의 MSCI 지수 중에서 신흥국 시장 지수인 EM에서 중국 기업이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3대 통신사가 빠지게 되었죠. 자, 그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EM 지수 내 비중이 0.07%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약 2억 8천에서 4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수를 형성하던 중국의 3대 통신사죠. 이 통신사들이 빠지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게 되는데, 통신사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된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영상을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